예, 저는 지금부터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메모리 구조를 보기 전에 메모리 안에 들어가는 플립플랍 구조에 대해서 시모스 레벨로 한번 보고 그 다음 그걸 활용해서 D램과 S램의 간단한 구동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립플롭을 알기 전에 플립플롭 전에 레치를 먼저 살펴보면, 레치는 다들 논리회로 시간에 배웠겠지만 게이트로 표현하면 왼쪽 위와 같이 낸드 게이트 두 개로 표현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진리표는 밑에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S가 S 인풋이 1이면 Q가 1로 셋되고 R 인풋이 1이 되면 0으로 리셋되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 00은 홀드가 되고, 00은 지금 가진 출력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홀드 상태가 되고, 11은 정의되지 않는 언스테이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시모스 레벨로 오른쪽으로 변환돼서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왼쪽 위에 게이트 레벨의 그림과 매칭이 됩니다. 보면 S와 R이 양쪽에 인풋 단자가 있고, 그 S, R 인풋 단자에 따라서 중간에 Q와 Q바에 내가 저장할 0과 1이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치에서 이제 클락이 추가되게 되면 이제 플립플랍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까 레치 구조에서 클락 인풋이 한 개 더 추가됐습니다. 보면 이 플립플랍은 마스터 슬레이브 D 플립플랍을 표현한 것인데요. 똑같이 왼쪽 위에는 게이트 레지스터 형식으로 나타내었고, 오른쪽 밑에는 시모스 레벨로 나타내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D 플립플랍 두 개가 마스터와 슬레이브 관계로 붙어 있고, 그 구동은 클럭 인풋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시모스 레벨에서 보시면 똑같이 클럭이 두 개의 플립플랍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클락이 라이징 엣지일 때 값이 변하는 것을 따라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라이징 엣지가 아닐 때는 중간에 보시면 락게이트로 루프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면 저쪽 구조를 통해서 계속 그 값을 유지할 수 있고, 이제 라이징 엣지가 들어오면 값이 한 단계씩 전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볼 D램과 S램의 기본이 되는 플립플랍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D램입니다. D램 보통 저희가 보면 카패시터와 모스펫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보자면, 먼저 간단하게 이 카패시터와 모스펫 구조는 왼쪽 그림과 같이 수조와 수로, 수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조에 1이 차 있으면 커패시터에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고, 수조에 물이 없으면 커패시터에 데이터가 그냥 차지가 안 된 거죠. 0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워드 라인을 통해 커패시터를 컨트롤하고 비트 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보시면 비트 라인이 수로라고 보시면 되고, 워드 라인이 여기 수문을 컨트롤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본 것과 같이 구조를 보자면, 리드는 먼저 커패시터가 비어있다면, 커패시터는 비어있고 슬로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드를 하게 된다면, 리드 0이 하게 된다면 슬로가 열리면 슬로에 든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줄어든 양을 감지해서 그 커패시터 안에 비어 있었는데 물이 들어갔으니까 0을 읽었다고 디텍트 할 수 있고, 쓸 때도 똑같이 만약에 1을 쓸 거면 슬로가 열렸으면 그 열린 만큼 물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 차이를 감지해서 읽고 쓰고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동작 D램, 아까 그 슬로 한 개만 봤다면 이제 전체적인 D램 구성을 보자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동작 순서는 왼쪽과 같습니다. 먼저 보면 오른쪽 그림의 로우 디코더를 통해서 어드레스를 받게 되고, 이 어드레스를 디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워드 라인에 대한 해당하는 비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 수많은 커패시터와 모스펫이 있는데, 거기서 그 워드 라인에 해당되는 워드 라인이 골라지게 되고, 이제 만약에 읽기 같은 경우는 셀 데이터에서 비트 라인으로
데이터가 이동하게 되고, 쓰기 같은 경우는 비트 라인에서 셀 데이터로 데이터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워드 라인이 이 가로의 행에 해당되는 워드 라인이 정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비트 라인을 정해주게 되는 비트 라인은 세로축에 해당합니다. 세로축에 해당되는 비트 라인이 정해지게 되고, 이제 그 워드 라인과 비트 라인을 통해서 그 셀에 읽어 들릴 셀의 위치가 정해지게 된다면, 이제 밑에 그 나온 데이터를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그 증폭하게 됩니다. 아까 봤듯이 스로우에서 물높이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그 물높이의 차이가 엄청 미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증폭기를 통해서 그 값을 정확하게 증폭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D램이 간단하게 구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보자면 로우 디코드를 통해서 워드 라인이 선택되고, 그리고 컬럼 디코드를 통해서 데이터 비트 라인이 선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 라인에서 데이터가 나오거나 쓰이게 되면 센스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증폭되어 밑에 데이터 버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SRAM 구조를 간단하게 보자면, SRAM도 앞에 주소를 받거나 그런 거는 동일한데, 그 안에 있는 구성이 아까 D램은 커패시터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SRAM은 트랜지스터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보자면, 저장할 비트를 비트 라인에 오른쪽 그림의 양쪽에 보이는 비트 라인에 탑재하게 되면, 그 값을 가지고 있으면 워드 라인에 하이 신호가 들어오면 트랜지스터 5번, 6번을 통해서 그 비트 라인에 든 데이터가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비트 라인이 1이면 보시면 그냥 따라가는 건데, M1과 M4 트랜지스터가 온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다시 워드 라인을 로우로 바꿔주면 이제 그 데이터는 저 트랜지스터 4개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Q 바와 Q 부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리드도 똑같이 리드 위의 상황과 똑같이 이제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비트 라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받아오게 되는데, 워드 라인을 1과 0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붙어있네. 이렇게 이런 형식을 통해서 트랜지스터 6개를 이용해서 SRAM의 셀 하나를 구성할 수 있고, 앞에는 D램에서는 커패시터를 차지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면, SRAM에서는 그냥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온오프를 통한 동작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